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바디 프로젝트 세 번째 강의 주제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강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 근막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대부분의 러너들이 한 번씩은 다 거쳐가는 증상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러닝을 하다 보면 이 몸에 있는 부하,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충격들 이런 것들이 발바닥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면과의 반발력 때문에 이 발바닥 근막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런 염증은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그 기간 동안에 러닝을 하면서 발바닥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서도 당연히 족저근막염 때문에 찾아오시는 러너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증상들 물어보면 대부분 발바닥이 아프다,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디딜 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바로 물어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족저근막염은 결국에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지, 완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당연히 통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아픈 거, 당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의 더 큰 불안은 언제쯤 뛸 수 있는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러닝 뛰고 나서 족저근막염 때문에 당장 한동안은 뛰지 못하니까 언제쯤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러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그 러닝 그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뭐 쌓아왔던 어떤 기록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자신만의 어떤 러닝 루틴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루틴이 망가지는 부분에서 많은 러너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통증 해결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런 불안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치료사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한동안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는 걸 기다려야 한다. 회복을 하시면서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력 강화 제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은 그 말에 따라서 2주 정도, 3주 정도 휴식기를 가지거나 뭐 운동을 잠시 쉰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다가 대부분 통증이 괜찮아졌다, 아니면 뭔가 통증이 없네 하고 러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다시 러닝을 시작하면서 다시 통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잔통증을 가지고 러닝을 하게 되거나, 이 통증들이, 이런 염증들이 장기화되면서 한 달이면 나을 걸 2달, 3달 이렇게 길게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왔다 하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러닝을 멈춰야 해요. 멈추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러닝을 우선은 멈춰야 하고, 그 후에 그거에 맞는 보강 운동, 제한 운동, 스트레칭을 진행한 후에 통증이 완벽하게 잡혔을 때 그때 다시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정작 중요한 거는 저희가 족저근막염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어떤 운동을 해주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 결국 종아리 근육을 얼마나 풀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을 스트레칭 하는 것 외에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한 운동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아리 운동 그리고 발목 가동성,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발바닥 근막 스트레칭은 쉬워요. 사실 뭐 볼 같은 거를 놓고서는 발바닥을 굴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 같은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운동들 말고
왜 종아리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종아리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지 이 운동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아리 근육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비복근이에요. 비복근. 그리고 하나는 가자미근입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위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가자미 근육은 밑에 쪽에 아킬레스건과 이어지는 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거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줄 때 비복근 쪽에 있는 근육과 가자미 근육 밑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하고 많이 알고 계신 운동일 수도 있어요. 일단 옆에 뭐 벽을 짚을 때, 아니면 혹은 벽을 이렇게 거꾸로 짚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짚으신 다음에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발은 뒤쪽에 냅두고 앞발을,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해요. 여기서 자세가 좀 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무릎 오른쪽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무릎을 이렇게 펴준 상태로 앞으로 몸을 쭉 가져오게 되면 비복근, 종아리 위쪽이 스트레칭이 돼요. 중요한 건 무릎을 핀 상태로 몸을 앞으로 점점 가져오게 되면 종아리 위쪽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자미 근육이라는 것을 스트레칭을 한다고 쳤을 때 자세는 똑같아요. 다리를 펴줍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위쪽이죠, 비복근.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요. 무릎을 구부려준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 스트레칭과 가자미 근육의 스트레칭의 이 하나의 포인트는 운동하는 쪽 근육 무릎을 구부려주냐 펴주냐의 차이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복근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을 때 10초 정도 해볼게요. 무릎을 핀 상태로 몸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종아리 위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세요. 네. 그리고 가자미 근육을 스트레칭을 한다. 그럼 자세는 똑같아요. 무릎을 굽혀준 상태로 몸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킬레스건부터 가자미 근육 밑에 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쭉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비복근과 가자미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은 추가적인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운동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자, 자세를 어떻게 잡냐면 일단 무릎을 살짝 들어줄 거예요. 무릎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줄 거예요. 발가락을 안쪽으로 말아준 다음에 그 후에 정강이 근육을 사용을 해서 발등을 최대한 위로 무릎 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올려줍니다. 벌써부터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손을 깍지를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무릎을 살짝 받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하늘로 쭉 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보낸다 생각하면 종아리가 쭉 펴집니다. 요걸 한 30초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되셨고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살짝 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발가락을 안쪽 말아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발등을 무릎 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그 후에 깍지로 허벅지의 무릎 뒤쪽에 버텨준 다음에 발 뒤꿈치를 하늘로 쭉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쭉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30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재활 스트레칭까지 한번 잘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분들,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치료 기간이 필요한 그러한 증상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통증이 계속해서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완벽하게 완쾌를 하지 않고 뛰게 되면 뭐 2주 정도 쉬었는데 발바닥 괜찮네 하고 다시 뛰었을 때 또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이게 이제 만성 장기화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뭐 발바닥 근막, 이완, 발목 가동성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완쾌를 한 뒤에 러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병원을 길게 오세요. 다 한 2주 막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몸이 간질간질하고 쌓아놓은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 쓰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족저근막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종아리 스트레칭하는 방법, 운동 2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족저근막염 가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